두 개의 해가 하나로 합쳐진다. 90세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 선은 서울에서 시작해 개성을 지나 평양으로 이어졌고 다시 신의주를 넘어 베이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2024년 늦가을 경기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그 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29년 봄, 이 선을 따라 기차가 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차에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김화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운명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내다본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1997년 외환 위기를 3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호랑이가 발목을 잡힌다. 금고는 비어 있고 사람들은 금을 내놓는다. 실제로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았고 그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도 예견했습니다. 붉은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고 사람들은 밤새 춤을 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축구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008년 그는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큰 배가 바다에 가라앉고 나라 전체가 울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6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이 겨울 광장을 밝히고 왕자는 비어있게 된다. 실제로 그해 겨울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고 대통령은 탄핵되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남긴 마지막 예언. 바로 2029년 봄 남북 통일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것도 현실이 될까요? 아니면 단순한 노인의 망상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예언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화진 옹은 2024년 마지막 예언을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문서 한 장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놀라운 날짜와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정확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029년 4월 27일 남과 북의 정상이 동시에 서울과 평양에 입성한다. 그러나 그 전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 지금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한다. 이는 정권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2025년 대한민국 정치권은 전례 없는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민심은 흔들리고 있고 새로운 인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북에서 변화의 신호가 온다. 김화진은 이를 두고 젊은 용이 낡은 껍질을 벗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세대 교체 또는 정책 전환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최근 북한은 대외 개방에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고 있고 경제 특구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큰 나라들이 손을 놓는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을 말합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재편을 논의 중이고 중국은 내부 경제 문제로 대외 개입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김화진이 본 2029년은 급진적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그는 이를 남북연합이라 불렀습니다. 하나의 국가이지만 두 개의 체제. 독일식 통일이 아닌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급하면 무너진다. 천천히 가야 멀리 간다. 그가 본 2029년 4월 27일의 장면은 이렇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평양 김일성 광장에 각각 남과 북의 정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남북연합을 선포한다. 이는 법적으로 하나의 국가이지만 경제와 사회 시스템은 10년간 유지하는 과도기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39년 완전한 하나가 된다. 10년의 과도기를 거쳐 2039년 마침내 완전한 통일 국가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10년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북한 경제를 끌어올리고 남북 주민의 마음을 통합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시간. 그렇다면 김화진은 왜 통일이 반드시 온다고 확신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냉철한 계산에 있었습니다. 김화진은 예언자이기 전에 경제학도였습니다. 그는 숫자로 말했고 숫자로 미래를 읽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서에는 통일이 대박인 이유가 6가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막대한 지하 자원입니다. 그는 이를 두고 땅 밑에 잠든 거인이라 표현했습니다. 북한 지하에는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히토류 등 약 7천조 원 가치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로 추정됩니다. 지금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히토류 시장을 한국이 접수하는 순간 우리는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쥐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히토류는 21세기의 석유다. 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풍력발전기 모두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중국의 히토류를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북한의 히토류를 개발한다면 중국의 독점 체제는 무너지고 한국은 자원부국으로 도약합니다. 둘째, 물류혁명입니다. 김화진은 철길이 열리면 돈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부산에서 출발한 기차가 서울을 거쳐 평양, 신의주를 지나 베이징, 모스크바, 베를린까지 단숨에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라시아 철도입니다. 지금은 컨테이너를 배에 실어 남중국해를 지나 인도양을 건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유럽까지 가는데 40일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철도를 이용하면 15일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은 3분의 1로 줄고 비용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한반도는 섬에서 대륙의 관문으로 바뀝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해상 운송보다 철도 운송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도는 모두 한반도를 지나갑니다. 물류비만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물류의 허브가 됩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에 한국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입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은 실력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전쟁 위험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항상 묻습니다. 북한이 또 도발하면 어쩌죠? 이 불안감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깎아내리고 이자 비용을 높이고 투자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전쟁 위험 제로, 국가 신용 등급은 최고 등급으로 올라가고 외국 자본이 폭발적으로 유입됩니다. 김화진은 이를 두고 벽이 무너지면 돈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독일 통일 직후 동독 지역으로 막대한 자본이 쏟아진 것처럼 한반도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넷째, 내수시장의 확대입니다. 지금 한국의 인구는 5,100만 명입니다. 여기에 북한 주민 2,600만 명이 더해지면 총 7,700만 명입니다. 시장이 1.5배 커지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릴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수 시장이 튼튼해지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이 감기에 걸립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내수가 강해지면 우리 스스로 경제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자립입니다. 북한은 수력발전 자원이 풍부합니다.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등 큰 강들이 많고 산악지형이 많아 수력발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남한의 기술을 결합하면 그린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김화진은 말했습니다. 물이 기름을 대신한다. 수소 경제 시대에 한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하지만 통일 후에는 오히려 수소를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에너지 안보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여섯째,
군사비 절감입니다. 지금 한국은 연간 55조 원을 국방비로 씁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3%입니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국경선은 800km에서 600km로 줄어들고 병력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절약된 군사비는 어디로 갈까요? 복지, 교육, 인프라에 재투자됩니다. 징병제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군대에 가는 대신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병 18만 명을 감축하면 국내 총생산이 16조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6가지 이유를 종합하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압도적인 대박입니다. 김화진은 숫자로 계산했고 그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화진이 그린 2030년에서 2040년의 청사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화진은 2035년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를 구체적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국내 총생산 3,500조 원 돌파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세계 5위 경제 대국 수준입니다. 지금의 독일을 추월하는 것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8만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가 됩니다. 이는 지금의 미국이나 스위스 수준입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민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북한 지역의 경제가 충분히 성장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산업 구조도 달라집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조선, 철강 등 주요 제조업에서 세계 1위를 석권합니다. 특히 반도체는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인건비가 결합되어 압도적 경쟁력을 갖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안정됩니다. 김화진은 이를 두고 땅이 넓어지면 값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국토가 2배로 확장되면서 부동산 공급이 늘어납니다. 평양, 원산, 함흥 등 북한의 주요 도시들이 신도시로 개발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서울에만 몰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일자리는 500만 개가 창출됩니다. 북한 개발 사업만으로 건설, 물류, 제조업 분야에서 막대한 일자리가 생깁니다. 완전 고용이 달성되고 청년 실업률은 사실상 제로가 됩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와 교육은 무상화됩니다. 절약된 국방비와 증가한 세수로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납니다.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고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누리는 복지를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김화진은 경고도 남겼습니다. 숫자만 보면 진짜를 놓친다. 통일의 진짜 의미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만 명의 이산 가족이 있다. 그들은 70년 넘게 헤어진 가족을 기다렸다. 그들에게 경제 성장률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가족을 만나는 것, 그것이 통일이다. 실제로 한국에는 13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80세를 넘었습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통일은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화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그것이 통일의 본질이다. 70년 넘게 분단된 한반도, 서로를 적으로 삼고 총부리를 겨눈 세월,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경제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다시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만드는 것. 그것이 통일의 진짜 의미라고 김화진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예언은 정말 현실이 될까요? 2029년 4월 27일, 그날은 정말 올까요? 시청자 여러분, 예언은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김화진이 본 2029년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그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통일은 누군가가 주는 선물이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작품이다. 정치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이 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준비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화진은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70년 동안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통일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경제적 준비입니다. 통일에는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투자입니다. 지금부터 통일 기금을 모으고 북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준비된 통일만이 성공하는 통일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의 협력입니다. 통일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를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외교가 통일의 열쇠입니다. 김화진은 90년을 살며 대한민국의 모든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견뎠고 성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그가 남긴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2029년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여행은 그 이후에 펼쳐진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예언은 종종 현실이 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그렇게 강력하던 공산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의 예상을 뒤집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통일도 같은 방식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김화진의 예언이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2029년이든 2039년이든 그 이후든 통일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언은 경고입니다. 동시에 희망입니다. 김화진이 본 미래는 암울한 전쟁의 미래가 아니라 번영과 평화의 미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족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일은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구하는 것입니다. 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전쟁의 불안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 그것이 통일입니다. 2029년 4월 27일. 그날 아침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역사적 순간을 지켜볼까요? 아니면 광화문 광장에 나가 그 순간을 함께 할까요? 김화진이 본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함께 웃고 울고 노래합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하늘에는 불꽃이 터집니다.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손을 잡고 평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날 밤 당신은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드디어 왔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이.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흐릅니다. 70년 넘게 갈라져 있던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집니다. 김화진의 예언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움직여야 합니다. 정치인은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투자를 준비해야 하고, 국민은 이해와 포용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움직일 때 통일은 현실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북쪽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기 어딘가에 같은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통일을 꿈꿉니다. 그들도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로 만날 때 그날은 옵니다. 2029년 4월 27일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김화진은 떠났지만 그의 예언은 남았습니다. 그 예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당신은 통일을 원하는가? 당신은 평화를 만들 것인가? 답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통일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통일은 지금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김화진이 그린 지도 위에 붉은 선, 그 선을 따라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통일된 한반도에, 평화로운 미래에, 번영하는 나라에,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갑니다. 함께 한 걸음씩.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